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격적인 보고서가 또 있죠. 뭐 이런 보고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저로서는 좀 답답한 노릇인데요. 아무튼 국토연구원의 국가별 주택가격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통계냐? 맞아요. 이것도 통계냐? 뭐 이런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냐라는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통계를 왜 올리는지 또한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다 뭐 아시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얼마나 난립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또 난리고, 경기도권은 경기도대로 또 수도권대로 또 난리고, 지방광역시 뭐 말 하나만 안 하고, 이제는 뭐 시골에 읍면까지 그래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난리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간단히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겠죠. 소형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 7억 6,789만 원이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무려 1억 4,193만 원이나 증가가 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무려 22.7%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이 정도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형평수 아파트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서민들 입장, 뭐 없는 사람들의 입장,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충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아파트 가격만, 매매 금액만 또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뒤따라서 전세 가격 또한 급등을 하고 월세 가격 또한 급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집값까지, 전세금까지, 월세금까지 이 정도로 상승을 하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의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 지도에 의하면요. 먼저 국가별 명목주택 가격지수 1년 변동률을 살펴보면 좌측 중간이 미국인데요. 1년간 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이 10.9%가 변동했다는 거고, 위에 있는 카나다가 8.8% 상승했고요. 밑에 있는 멕시코는 5.4%가 이처럼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프랑스가 6.3%, 그 위에 있는 영국이 6.6%, 네덜란드가 8.7%, 특이한 부분은 터키하고 러시아가, 그렇죠. 밑에 있는 터키가 무려 29.9%, 러시아가 무려 23.3%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명목주택 가격 지수가 이 정도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1년 사이에 상승률이 5.4%에 그쳤다는 거예요. 어때요? 1년 사이에 주택 가격 지수가 5.4%밖에 오르지 않았나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 43개국 중에서 22위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뭐 43개국 중에서 22등이다 라고 한다면 뭐 딱 중간 정도의 순위죠. 어떻게 보면 43개국 중에서 중간밖에 못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올림픽 기간 때문에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동메달이다.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만큼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국가별 명목주택 가격 지수는 높은 게 결코 좋지가 않다. 그렇잖아요. 안정화된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2015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국가별 명목주택 가격지수 5년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미국은 5년 동안 39.2%가 상승했고 카나다는 38.9%, 밑에 있는 멕시코는 42.7%가 상승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독일이 40.3%, 러시아가 53.8%,
터키가 82%나 상승하였는데 대한민국은요 고작 8.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주택가격지수가 대한민국이 8.4%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100%가 다들 올랐다고 난리인데 OECD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5년 동안 8.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요, 더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2020년 7월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었죠.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임대차 신고제에 의해서 이제 임대차 3법이 다 이제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래 하여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금액이 폭등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세 금액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국가별 임차 가격 지수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전세 가격 변동률 단 0.6%로 OECD 국가 39개국 중에서 28위로 오히려 임차 가격 지수가 안정권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세 가격이 안정권에 있는 나라래요. 아무튼 뭐 이러한 통계 작성 원인과 뭐 가격은 뭐 실제 가격을 조사했냐, 아니면 어떤 가격을 가지고 실제 가격으로 반영한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뭐 따지고 든다면 또 한도 없고 끝도 없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다 떠나서 이러한 보고서가요, 국토연구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나요? 이러한 보고서로 인해서 정부의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만 주택가격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올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전 세계에 비하면 우리만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주택가격 지수가 OECD 국가 43개국 중에서 22등밖에 못했고 임차 가격 지수는 39개 국가 중에서 20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덜 올랐다, 이라고 말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하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른다라는 이러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참 아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OECD 통계를 갖고 국토연구원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2020년부터 반기별로 왜 내놓는지, 이러한 보고서를 왜 작성하는지, 그것도 2020년부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 세계적인 탓이다라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덜 올랐다, 이 정도면 우리는 잘 맞고 있는 것이다 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하니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보고서는, 이러한 보고서 자체는 안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